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그림책은 패트리샤 폴라코의 고맙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이 그림책의 저자인 패트리샤 폴라코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묻어 있어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패트리샤 폴라코. 할아버지는 식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꿀병을 들어 올리더니 꿀 한 국자를 퍼서 조그만 책 표지 위에다 조금씩 골고루 끼얹었습니다. 오늘 이 조그만 소녀가 이제 막 7살이 되는 날입니다. 일어나라 얘야. 내 엄마 때도 내 삼촌 때도 내 오빠 때도 이렇게 했지. 이건 널 위한 거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다정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책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찍어 먹어보렴. 소녀는 손가락으로 꿀을 찍어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맛이 어떠니? 소녀는 대답했습니다. 달콤해요.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다. 지식의 맛은 달콤하단다.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너도 이 책장을 넘기면서 지식을 쫓아가야 할 거야. 소녀는 이제 자기도 글을 읽을 때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이제 곧 글자를 깨치게 될 테니까요. 이 집의 막내딸 트리샤는 책을 사랑하는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학교 선생님인 엄마는 밤마다 트리샤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빨강머리 오빠도 학교에서 책을 가져와서 동생하고 같이 보았어요. 트리샤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뵈러 시골집에 갈 때마다 두 분은 돌로 된 벽난로 옆에서 책을 읽어주었지요. 트리샤가 7살이 되어서 초등학교 부속 유치원에 다니게 되자 식구들은 트리샤도 글을 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트리샤는 날마다 학교 도서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 1학년 언니 오빠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기 전에 트리샤의 반 친구들 몇몇이 글자를 읽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트리샤는 못 읽었지요. 트리샤는 유치원에 다니는 것이 좋았어요. 유치원에 가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요. 친구들은 트리샤가 크레용으로 하는 마술을 구경하려고 트리샤 곁으로 몰려들었어요. 1학년이 되면 너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거야. 오빠는 이렇게 말했어요. 1학년이 되었어요. 트리샤는 반 친구들과 함께 둥글게 둘러앉았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1학년 1학기 읽기책을 들고 제1과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함께 소리 맞춰 책을 읽자 선생님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샤는 어른거리는 글자 모양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읽을 수 있는 글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트리샤가 낱말을 소리내어 읽으면 반 친구들이 웃었어요. 친구들이 물었어요. 트리샤, 너 뭐 보고 있어? 트리샤는 책 읽고 있는 거야 하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트리샤의 선생님은 다른 친구에게 책을 읽으라고 시켰습니다. 트리샤가 책을 읽을 차례가 되면 선생님은 늘 낱말을 한자 한자 다 읽어주어야만 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제1과, 제2과를 다 읽고 넘어가는데도 트리샤만 제1과를 붙들고 있었지요. 트리샤는 자기가 친구들하고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꼭 벙어리가 된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트리샤에게는 배워야 할 낱말들이 점점 더 어렵게만 느껴졌어요. 그럴수록 트리샤는 그림 그리는 일에 열중했어요. 그림 그리기가 정말 좋았거든요. 아니면 멍하니 앉아서 공상을 했어요. 형편이 되면 할머니랑 산책을 하기도 했지요.
어느 여름날 트리샤는 할머니와 함께 시골집 뒤에 있는 조그만 숲으로 산책을 갔습니다. 땅거미가 지고 있었어요. 공기는 달콤하고 따뜻했어요. 풀숲에서는 개똥벌레들이 날아다녔어요. 숲을 걷다가 트리샤가 물었어요. 할머니도 내가 다른 애들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럼 그렇고 말고 우리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인생이 경이로운 거야. 저기 저 조그만 개똥벌레들 보이지? 저것들도 모두 다 다르단다. 할머니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트리샤는 아무래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트리샤를 꼭 껴안았어요. 우리 손녀딸은 아주 똑똑하고 날렵하고 귀여운 애지. 할머니의 팔에 안겨있으니 아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글을 못 읽는다 해서 고민할 게 뭐 있겠어요? 할머니는 별들이 하늘에 있는 구멍이라고 했어요. 별들은 다른 세상에서 온 거래요. 할머니도 언젠가는 다른 세상으로 갈 거랬어요. 그곳은 별빛이 시작되는 곳이래요. 어느 날 저녁 트리샤와 할머니는 풀밭에 누워서 하늘에 떠있는 별을 세어보았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얘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저 세상으로 가야 한단다. 풀포기를 꼭 붙들어야 해. 땅 위로 냉큼 들려 저 세상으로 올라가게 될지도 모르니까. 두 사람은 하하 웃으면서 풀포기를 꼭 붙들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이 지나고 오래지 않아 할머니는 풀밭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른 세상으로, 별빛이 비치는 세상으로 떠난 거예요. 뒤이어 트리샤의 할아버지도 풀포기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그 뒤로 트리샤는 학교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졌습니다. 글을 읽는 건 정말 고문이었습니다. 슈 엘린이 책을 읽거나 토미 밥이 책을 읽을 때면 트리샤는 두 아이의 머리 꼭대기를 올려다 보았어요. 두 친구의 머리에선 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저렇게 술술 책을 잘 읽을 수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트리샤의 머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수학은 읽기보다 더 끔찍했어요. 트리샤는 더하기를 한 번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먼저 더할 숫자들을 한 줄로 잘 배열하고 나서 더하세요. 트리샤도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들이 기우뚱하게 쌓인 벽돌 무더기처럼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버릴 것 같았지요. 트리샤는 자신이 정말 벙어리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학교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거긴 시골집이 있는 미시간과는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이제는 시골집에 가도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조그만 소녀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새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아이들이 트리샤가 벙어리인지 모를 텐데도 말입니다. 트리샤는 엄마랑 오빠와 함께 2톤짜리 1949년식 플리머스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로 갔습니다. 꼬박 닷새가 걸렸습니다. 새 학교에서도 모두 다 똑같았습니다. 트리샤는 책을 읽으려고만 하면 언제나 말을 더듬었습니다. 토통 시인으 발 딸. 트리샤는 마치 꼬마 애들처럼 책을 읽었어요.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나서 트리샤에게 질문을 하면 트리샤는 그때마다 틀린 대답을 했습니다. 야, 벙어리! 한 남자애가 운동장에서 트리샤를 소리쳐 불렀습니다. 너 정말 벙어리 아냐?
다른 아이들도 그 남자의 옆에서 낄낄거렸습니다. 트리샤의 눈에는 타는 듯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트리샤는 얼마나 돌아가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던 미시건의 시골집으로요. 트리샤는 이제 더욱더 학교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트리샤는 엄마한테 나 목 아파요, 나 배 아파요 하고 핑계를 댔습니다. 트리샤는 점점 더 공상에 빠져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점점 더 그림 그리기에만 열중했고 점점 더 학교 가기가 싫었고 끔찍했고 지긋지긋했어요. 트리샤가 5학년 때였어요. 하루는 학교가 온통 술렁거렸습니다. 새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키가 크고 멋진 남자 선생님이었어요. 모두가 선생님의 줄무늬 저고리와 매끈한 회색 바지를 좋아했습니다. 선생님이 옷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거든요. 늘 그렇듯이 선생님의 아첨꾼들 스티비 조와 앨리스 마리, 데이비드 마이클리는 모조리 선생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은 처음부터 누가 예쁜 짓을 하든 말든 아예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누가 똑똑하건 누가 최고이건 상관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항상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대단한데? 아주 훌륭해. 넌 내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있니?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자 트리샤를 놀리던 아이들조차 앉은 자리에서 몸을 돌려 트리샤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트리샤가 엉뚱한 대답을 할 때마다 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트리샤가 자리에서 일어나 책을 읽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트리샤가 가장 싫어하는 게 책 읽기인데 말입니다. 트리샤는 샬롯의 거미줄 한 페이지를 더듬더듬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이들이 소리내어 낄낄거리기 시작하자 읽던 글자가 온통 흐릿해졌습니다. 바둑판 무늬 저고리에 나비 넥타이 차림을 한 폴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그만! 여러분 모두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만큼 완벽해서 지금 트리샤를 흉보고 있는 겁니까? 그 이후로는 아무도 크게 소리내어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놀리지 않았습니다. 에릭만 빼고요. 에릭은 2년 내내 트리샤의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에릭은 트리샤가 아주 싫어하는 것 같았어요. 트리샤는 그 까닭을 알 수 없었습니다. 에릭은 교실문 옆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트리샤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운동장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는 얼굴을 바싹 들이대고 두꺼비! 라고 불렀습니다. 트리샤는 모퉁이만 보면 에릭이 기다리고 서 있을까봐 돌아가기가 두려웠습니다. 트리샤는 완전히 혼자가 된 듯 했습니다. 트리샤가 행복한 시간은 오로지 폴커 선생님 주변에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선생님은 트리샤에게 칠판을 지우게 했습니다. 그 일은 모범생만 하는 일인데도 말입니다. 선생님은 트리샤가 잘하는 일이 하나라도 있으면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트리샤를 놀리는 아이는 그 누구라도 엄하고 싸늘한 눈길로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이 트리샤에게 잘하면 잘할수록 에릭은 트리샤를 못살게 굴었습니다. 에릭은 다른 아이들에게 운동장이나 학교 식당, 심지어 화장실에서 트리샤를 기다리고 있다가 불쑥 나타나서 멍청이 혹은 못난이 라고 부르게 시켰습니다. 트리샤는 아이들의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트리샤는 쉬는 시간이 시작되기 직전에 화장실에 가면 쉬는 시간 동안에는 계단 아래 빈 공간에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컴컴한 공간이 정말 안전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쉬는 시간에 에릭이 트리샤의 비밀 장소를 따라왔습니다. 에릭이 비웃었습니다. 너 두더지가 되었니? 에릭은 트리샤를 복도로 끌어내어 그 주위를 빙빙 돌며 춤을 추었습니다. 벙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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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룡이 동생 삼순이. 트리샤는 팔 속에 고개를 파묻고 몸을 공처럼 둥글게 웅크렸습니다. 갑자기 발소리가 났습니다. 폴커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성큼성큼 뛰어와 에릭을 교무실로 데려갔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돌아와서 트리샤를 찾아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에릭 때문에 괴로운 일은 없을 거다. 선생님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트리샤, 에릭이 뭘 가지고 놀리던? 모르겠어요. 트리샤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트리샤가 보이기에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가 글을 읽을 수 있다고 믿는 게 틀림없습니다. 트리샤는 옆자리에 앉은 친구가 읽는 걸 듣고 기억해 두려고 했습니다. 아니면 폴커 선생님이 한 문장씩 읽어주기를 기다렸다가 똑같이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잘했다 락 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에게 학교 끝나면 남아서 칠판 닦는 걸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은 칠판을 닦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음악도 틀어주고 조그만 샌드위치도 준비해 왔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우리 게임하자. 내가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테니까 넌 되도록 빨리 그 젖은 스펀지로 글자를 칠판에 쓰는 거야.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기억! 트리샤는 젖은 스펀지로 기억이라고 썼습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8! 트리샤는 젖은 스폰지로 숫자 8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소리쳤습니다. 14, 3, 디귿, 피읍, 키읔. 선생님은 여러 가지 숫자와 글자를 큰 소리로 불러댔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리샤의 등 뒤에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칠판을 바라보았습니다. 칠판은 온통 물에 젖어 엉망이었습니다. 트리샤는 칠판에 어떤 숫자도 어떤 글자도 제대로 써있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트리샤는 스펀지를 내던지고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폴커 선생님은 트리샤의 팔을 붙들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가엾은 트리샤, 내가 벙어리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렇지? 내가 그렇게 쓸쓸해하고 두려워하다니 내 마음이 참 아프구나. 트리샤는 흐느껴 울었습니다. 하지만 트리샤, 넌 이걸 모르고 있구나. 너는 숫자나 글자를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보고 있어. 너는 이때까지 학교를 쭉 다니면서 그 많고 많은 좋은 선생님을 놀렸구나. 선생님은 트리샤를 보고 씩 웃었습니다. 그건 영리하고 똑똑하고 그런 용기 있는 아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란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은 일어나 칠판을 마저 닦았습니다. 트리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 넌 읽을 수 있어. 틀림없어. 이제 트리샤는 날마다 수업이 끝나면 폴커 선생님과 독서 지도 담당 선생님인 플래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두 선생님은 트리샤가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처음에 트리샤는 모래 위에 원을 몇 개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칠판에다 스펀지로 커다란 원을 그렸습니다. 오른쪽으로 시작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어느 날은 스크린 위에 글자를 비춰주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자를 큰 소리로 따라 읽었습니다. 또 어떤 날은 나무 블록으로 낱말을 만들었습니다. 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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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낱말들, 낱말들, 낱말들. 글자와 낱말을 항상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멋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낱말은 읽게 되었어도 한 문장 전체를 읽지는 못했습니다. 트리샤는 여전히 자기가 바보 같았습니다.
어느 봄날 일기 공부를 시작한 지 서너 달이 되었을까? 폴커 선생님이 트리샤 앞에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트리샤가 처음 보는 책이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 어느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한 문단을 가리켰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거의 마법처럼 머릿속으로 빛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처럼 낱말과 문장들이 그 페이지에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어. 천천히 트리샤는 한 문장을 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문장을 읽고 또 한 문장을 읽었습니다. 마침내 한 문단을 다 읽었습니다. 트리샤는 그 글이 무슨 뜻인지도 모두 이해했습니다. 트리샤는 폴커 선생님과 플래시 선생님이 눈물이 그렁그렁해진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트리샤는 숨도 안 쉬고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집 앞 계단에 올라서자마자 현관문을 활짝 열어 젖히고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찬장으로 기어가서 꿀병을 끓여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가서 선반에서 책을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보여주셨던 바로 그 책 말입니다. 트리샤는 꿀을 한 숟가락 떠서 책 표지에 끼얹고 그 달콤함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꿀은 달콤해. 지식기의 맛도 달콤해. 하지만 지식은 그 꿀을 만드는 벌과 같은 거야. 이 책장을 넘기면서 쫓아가야 얻을 수 있는 거야. 트리샤는 책도 들고 꿀도 들고 그 모든 것을 들고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뺨 위로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트리샤는 행복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조그만 소녀에게 그 해의 남은 나날은 모험과 발견의 시간이었습니다. 트리샤는 학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조그만 소녀가 바로 나, 패트리샤 폴리코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었습니다. 나는 30년 뒤에 폴커 선생님을 어느 결혼식장에서 만났습니다. 나는 선생님에게 다가가서 내 소개를 했습니다. 처음에 선생님은 나를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이며 선생님이 몇 년 전에 어떻게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은 나를 껴안고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내 대답은 이랬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폴커 선생님. 저는 어린이 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폴커 선생님. 고맙습니다.